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빌실랭의 최종민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어디에 왔냐? 새로 울신 수풀림, 새로운 수풀들이 임야를 이룬다는 뜻의 신림동에 왔습니다. 제가 신림동에 온 이유, 바로 여러분들의 신림동에 대한 프레임, 착각 안 좋은 이미지가 약간은 있을 수도 있는 이 신림동에 왔는데, 여기서 백종원 선생님도 울고 갈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빌딩 투자에 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따라오시죠. 자, 제가 지금 여기 신림동에 왔는데, 제가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신림동이라는 곳이 지금 2024년에 서울시 지하철역 유동인구 분포도에서 5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지하철역을 애용하고 있고,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게 말이죠, 예전에 신림동 고시원, 그러니까 고시촌의 이미지를 탈피를 하지 못해서,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신림동 쪽에는 상권이 좀 약하다, 또는 소비력이 약하다, 이런 편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될 건, 신림동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권,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상권이라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이 역 주변 분포도를 보면, 역 근처 매매가 분포도를 보면, 주변 팔려나간 시세 사례가 이면은 7천에서 8천 사이, 그리고 굉장히 요충지에 있다 그러면 1억까지도 팔린 사례가 있고요. 대로변은 1억 물론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호가도 1억 원 이상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있다.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가격대가 높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는 공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실이 없는 이유, 유동인구, 그리고 맛있는 음식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도착할 이곳은 백종원 선생님도 울고 갈 맛집입니다.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자, 이 양이 제가 어렸을 때 대학생 시절에 먹던 양이랑 변함이 없네요. 이게 2인분, 이 녀석도 2인분. 야, 이 정도면 4명에서 충분히, 인원수에 따라서 그냥 1인분씩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후회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이게 눌러붙을수록 더 맛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딱 그 눌러붙은 상태가 굉장히 퍼펙트합니다. 눌러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떠가지고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식감이 다 따로 놀아요. 순대 물컹하고, 쫄면 굉장히 바삭바삭하고, 양배추 아삭아삭하고, 야, 진짜 간이 굉장히 퍼펙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신림동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한번 드리자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신림동은 고시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 특히나 이제 공부적으로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은 그런 동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정말 오해십니다. 이 동네가 얼마나 전도 유명한 동네냐면, 피디님, 요즘에 젊은 20대, 특히 상경을 한, 서울 쪽으로 상경을 한 분들이 제일 먼저 찾는 동네가 어딘지 아세요? 신림동입니다. 왜냐? 상경을 해서 처음 이제 서울에서 방이나 집을 얻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얻을 형편이 지금 당장은 당연히 안 되시겠죠. 그런 분들이 선택하시는 동네가, 제일 좋은 동네가 이 신림동, 서울대 입구, 봉천동 이쪽 라인입니다. 왜냐? 강남 가깝죠. 위로 올라가기 편하죠. 유동인구 많아서 먹거리, 즐길거리 많죠. 그리고 또 여러분, 여기 신림동 하면은 생각하는 이미지가 원룸. 예전엔 물론 이제 고시원이었죠. 근데 고시원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 자리를 원룸 부분들이 채우기 시작했는데, 여기가 굉장히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 곳입니다.
왜냐? 그만큼 수요가 몰리니까. 그리고 그만큼 어느 정도 유동인구랑 상권들이 확보를 해주고 즐길거리가 많으니까 이곳으로 젊은 층들의 원룸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고요. 이쪽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서울권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안정적인 수익은 정말 확실히 보장된다. 요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20살 때인가? 친구들끼리 그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그때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한 10,000원씩 당시로 거둔 거야. 또 대학교 낙방한 재수생들이 많이 몰려있는 것이 어디? 신림, 또 노량진. 노량진. 또 공교롭게도 이 두 동네가 거리가 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이쪽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노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돈이 넉넉하게 형편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돈을 십시일반 이렇게 모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최적의 안주를 머리를 써서 고르는 거지. 그것이 언제 오셨어요? 우리 한 온지 한 30분 정도 됐나? 먼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늦어가지고. 대화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박수현 팀장은 신림동에 네. 대해서 어느 정도나? 저요. 예. 사실 저희 아버지가 신림동에서 편의점을 하셨어요. 편의점을 한 8년 정도 하셨는데, 아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되게 어릴 때였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 초반인가? 그때 이제 저는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왜냐면 이제 알바생들이 도망을 가면 제가 땜빵을 갔거든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낮상권, 밤상권 가리지 않고 이제 제가 대타로 많이 뛰다 보니 뭐 이런 손님 저런 손님을 많이 보면서 좀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신림동에 대하면 좀 친숙하면 저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 동네에 대한 제일 장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그거죠. 끊이지 않는 수요. 보셨죠? 네. 저랑 똑같이 말씀. 끊이지 않는 수요가 이게 연령층이 항상 다양했어요. 그럼에도 한 20대가 가장 많았던 느낌, 이제 젊음이 딱 느껴지는 그런 젊은 집들이. 동네? 네, 우리 같은? 그렇죠.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알고 있었죠. 근데 팀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저도 여기 근처에서 뭐 부동산 중개업을 조금 한 적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진짜 좋은 동네인데 빌딩 중개업으로 한정해서 보면은 또 굉장히 좀 저평가되고 아, 속된 표현으로 좀 인기 없고 좀 억울하게 프레임을 좀 많이 씌워짐을 당한 동네가 아닌가.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동네 자체는 정말 좋아. 수익률도 서울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곳들 보면은 신림동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뭐 상권을 보시면 알겠지만 1층이 굉장히 많아요. 임차인들이 꽉 차 있는데 이제 상부층으로 올라갈수록 좀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상권이다 보니까 또 이제 업종들이 워낙 이제 술과 관련된 업종들이 좀 많잖아요. 이제 젊은 층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건물을 선호하지 않는 투자자분들도 좀 계시다 보니 좀 이게 번듯한 이제 사무실의 용도가 아니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위락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좀 많아서 여기에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이제 원룸이 아니고서야는 근린생활 상가 같은 건물은 사실 신축의 비율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축 건물들이 많아서 이제 그런 구축 건물들의 임차인들이나 이런 임대료 수준을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을 때 좋으나 어느 한편에선 좋지 않게 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거기다가 맞습니다. 또 이제 박 팀장님이랑 저랑 중개 법인에 속해 있다 보니까 대부분 매입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다 법인으로 매입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다 보니까 법인 취득세 중과 부분을 또 피해갈 수가 없는 거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림동의 지역에 대해서 주택 비율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많이 염려하시고 한몫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예, 근데 이제 항상 틈새 시장이라고 있거든요. 원룸이나 이제 오피스텔 혹은 고시원 여기 신림이 좀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비선호하기도 하고 실제로 대출에 대한 규제가 조금 엄격한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든 풀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근생 건물은 막 3%, 4%, 5%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고시원이나 원룸, 오피스텔 이쪽은 10%가 넘어가는 수익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죠. 바로 그거죠.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세팅을 어느 정도 해놓으면은 사실은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그런 거주를 겸하는 수익형 이제 투자가 알짜배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류의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우, 매니아적으로 항상 이거를 있습니다. 택한다. 예. 그런 분들 진짜 항상 택하시거든요. 그 부분 같이 진짜 검토가 되면 진짜 좋을 텐데. 그쵸. 근데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이제 원룸이나 이제 고시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뭐 세입자가 나가면은 단기 세입자도 많고, 뭐 침구류부터 해서 에어컨, 뭐 세탁기 이런 세팅들을 매번 이제 갈아주고 뭐 관리하는 부분이 사실은 어느 정도의 노동력이 좀 투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사무실 임차인 받으면서 좀 편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들이 비율적으로 높다 보니 좀 소외되어 있지만 수익률로 봤을 때는 사실 이쪽이 훨씬 더 알짜배기일 수 있다. 그리고 네. 박 팀장님 말씀 주신 대로 원룸이나 주택 부분이 많이 끼어있는 부분들은 관리 부분 때문에 예, 좀 접근이 어려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어떤 시대겠습니까? 아, 위탁업체도 많고 맞아요, 그만큼 맞아요.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을 해주는 업체가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위탁이 잘 돼 있죠. 네. 예. 근데 여기 오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어떤 거요? 이 건물에 한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가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눈으로 보기에도 십수개의 점포들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심지어 이 건물 하나에 이런 점포들이 수십 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진짜 너무 궁금해. 과연 이 건물에 월세 수익은 얼마나 될까? 아, 그렇죠. 이거는 나라가 그냥 수령을 네. 해가는 걸까? 맞아요. 아니면은 이 개인의 건물주가 수령을 해가는 걸까? 그러니까 저도 아.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점포가 되게 많아요. 한 층에. 근데 여기처럼 순대 타운으로 해서 이제 세분하게 이렇게 쪼개놨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일반적인 그런 분양상가처럼 아 여기 소유자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섹터별로 좀 다른가?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하나의 소유주인가? 이런 게 되게 저도 궁금했거든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제 건축물 대장을 떼봤습니다. 떼봤는데 그냥 단독 소유시더라고요. 모든 층의 소유자는 한 명입니다. 와. 아니 그러면은 어마어마하죠? 와, 이 한 층당 층에서 나오는 월세만 해도 아니 도대체 얼마야? 와. 그러게요. 저도 궁금해요. 따라 드세요. 네. 이게 여러분 원래 저희 20대 때 여기로 오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가운데를 판단 말이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한 저의 마음이 이 볶음밥과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멋진 저희가 빌딩 중개업을 하는데 빌딩 중개. 빌딩? 예. 그런데 이렇게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쪽 신림동 온 김에 신림동 주변 상권이나 예, 유래나 이런 거에 대해 좀 예, 조사해서. 대박나세요. 예, 감사합니다. 좋은 물건이 있으면 하나 주세요. 아유, 갈 때 명함 전달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또 영업을 한 건 하였습니다.